안녕하십니까? 2024년 7월 1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최근 중국 화장품의 해외 시장 진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중국 국가약품 감독관리국의 강화된 법규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며 중국 화장품의 품질, 청결, 안전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용해 아세안과 중동 등 신흥시장에서 한국을 강하게 추격하고 있으며 코트라 베이징 무역관에 따르면 내수 부진 속에서도 중국산 화장품 수출이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베이징 지부는 중국 화장품 수출은 2014년 29억 달러에서 2023년 65억 달러로 성장하며 수출 경쟁력이 향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쇼피, 라자다, 알리익스프레스 등의 중국 자본이 투자한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앱의 보급률이 높아 화장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서도 중국의 전자상거래 공습이 눈에 띕니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 주요 지역은 동남아와 중동이며 특히 동남아 시장에서 중국 화장품의 경쟁력이 한국을 앞서고 있다며 베트남에서는 중국이 41배 증가하며 1위를 차지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중국 화장품이 한국을 앞지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올해 재정적자가 예상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스리 무랴니 재무부 장관은 올해 재정적자가 GDP의 2.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4년 국가 예산안에 명시된 2.29%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이어 세수 감소와 국가 지출 증가가 재정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세수는 목표치의 96%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여전히 전년 대비 2.9%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러나 2024년 상반기 동안 세수는 전년 대비 7% 감소했으며 특히 기업소득세는 34.5% 급감했습니다. 이는 상품 가격 하락으로 인해 기업 이익이 줄어든 결과로 분석됩니다. 한편 국가 지출은 예산보다 87.1조 루피아가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도 누산타라 건설, 사회 지원, 지역선거 등의 지출 증가 때문입니다. 또한 스리 무랴니 재무부 장관은 중앙 국내 석유 및 가스 생산량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입 증가로 인한 지출 부담도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루피아 환율이 예산안에서 설정된 달러당 15,000루피아보다 낮은 16,000루피아로 예상되면서 수입 석유와 가스에 대한 환차 지출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은 채권 발행을 최소화하여 재정 적자를 메우겠다고 다짐했으며 이전 예산의 미사용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가 무분별한 수입 증가로 인한 자국 산업 피해를 막기 위해 수입품에 대한 대대적인 관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섬유, 의류, 신발, 화장품, 보자기, 전자제품 등 다양한 상품의 수입 급증을 규제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줄키플리 하산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지난 3년간 다양한 상품들의 수입 동향을 검토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관세 조치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세이프가드는 공정한 무역 행위에 의한 수입일지라도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을 시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어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조치 등 어떠한 조치도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상품 자체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주로 저렴한 중국산 수입품을 대상으로 고관세를 부여한 기존의 입장에서 전환된 것입니다. 이번 발표는 수입 급증에 따른 현지 산업 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제 규범을 준수하겠다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수입 급증으로 인해 일부 섬유 및 보자기 공장의 가동이 중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부 장관은 향후 부과되는 모든 세이프가드는 공정무역 관행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의 규범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인도네시아 방문을 앞두고 준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전국의 가톨릭 교회들은 신자들이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는 9월 5일 자카르타의 갤로라 붕카르노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7만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황 방문 준비는 외교부와 종교부, 보안당국 등 여러 정부 기관이 바티칸 대사관과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9월 3일 자카르타에 도착해 다음날 대통령궁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공식 환영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후 자카르타 대성당과 동남아시아 최대 모스크인 이스티클랄 모스크에서 연설을 할 계획이며 이스티클랄 모스크의 대이맘과 인류 선언에도 서명할 예정입니다. 교황의 방문은 대규모 인파를 끌어모을 것으로 예상되어 정부는 교황의 건강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주교회의는 교황 방문 준비가 신체적, 영적, 기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황의 인도네시아 방문은 아시아 오세아니아 2주간의 순방 일정 중 하나로 그의 11년 교황직 중 가장 긴 해외 순방이 될 것입니다. 이에 최근 건강 문제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황의 방문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위 대통령의 차량 행렬이 람풍의 울퉁불퉁한 도로 때문에 멈추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대통령의 방문 이후에도 수마트라 남부 지역의 도로 상태는 여전히 열악합니다. 조코위 대통령은 공공사업주택부 장관에게 즉각적인 도로 수리를 지시했습니다.
참고로 조코이 대통령은 남풍의 건조기 대비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8억 600억 루피아 예산으로 16개의 도로를 개통했으며 새로운 도로들은 물류 운송과 사람들의 이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작년 남풍의 열악한 도로 사정을 호주 시드니에서 유학 중인 지역 청년이 틱톡 영상에서 지역 행정부의 도로 수리 부진을 비판하며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었습니다. 당시 조코이 대통령은 직접 남풍을 방문해 도로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 행정부가 수리를 할 수 없으면 공공사업부가 나서겠다고 밝혔으며 작년에는 14.6조 루피아가 도로 건설 및 수리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번 도로 건설과 수리 또한 작년 프로젝트의 연결선상에 있으며 올해는 추가 예산 15조 루피아가 요청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콘텐츠 인공지능 솔루션 기업 4x4가 인도네시아의 온라인 학습 콘텐츠 업체 짝갑과 화질 고도화 AI 솔루션 픽셀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참고로 짝갑은 약 450만 명의 회원에게 외국어 학습 및 직업 교육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을 통해 4x4는 짝갑의 강의 동영상 화질을 고도화하고 데이터 크기 절감을 통해 전송 효율을 높이는 기능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4x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AI 바우처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것을 계기로 이번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바우처 지원 사업은 AI 기술이 필요한 기업에 최대 3억 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4x4 윤준호 대표는 이번 계약은 픽셀이 AI 기술 솔루션 제품으로서의 완성도와 시장성을 증명하며 글로벌 콘텐츠 서비스에 직접 적용되는 첫 사례라며 글로벌 시장 공략이 보다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용산구 가나아트 한남에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출신의 MZ세대 화가 수환자야 캔컷의 개인전이 13일 개막했습니다. 캔컷은 단추로 만들어진 커다란 눈을 가진 봉제 인형 캐릭터를 통해 회화부터 조각까지 다양한 작품 세계를 선보여왔으며 런던, 도쿄, 두바이 등 국제 무대에서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번 전시에서는 발리 전통 마을의 벽에 얽힌 기억과 경험을 담은 비욘드 더 월 연작을 소개합니다. 봉제 인형은 발리 전통 공연의 바롱 인형탈에서 영감을 받았으며 다채로운 색상과 패턴은 발리 사원의 전통 문양에서 차용됐습니다. 캔컷은 단추는 나와 관람객을 연결하는 매개체라며 인형의 눈을 단추로 표현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강렬한 색채의 배경 위로 다양한 색상과 무늬의 인형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뽐내며 생동감을 더합니다. 또한 이번 출품작 중 한 작품은 마을 사람들이 신성한 사원에 모여드는 광경을 담고 있습니다. 캔컷은 어린 시절 사원에서의 경험을 그렸다며 작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